나는 아이의 한순간에 들어가 그 이야기를 이어걷는다. 그 짧음 속에 영원히 있었다. 손끝에 남은 시간. 시간을 쫓는 사람. 시계는 나보다 먼저 깨어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시간은 쉬지 않았다. 나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었다. 일어나고 정리하고 계획하고 또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있어야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마음은 한 번도 놓인 적이 없었다. 손목시계를 벗지 않았다. 손을 씻을 때에도 아이를 안을 때에도 시간이 내게는 일종의 방어막이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질서처럼 느껴졌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나는 불안했다. 아이들은 보통 울어야 한다고 누군가 말했으니까. 그래야 정상이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나는 기록했다. 수면 시간, 수유 간격, 기저귀를 바꾼 시간, 울음의 횟수. 빈틈없는 노트는 나를 잠시 진정시켰다. 나는 조급함을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숨겼다. 아이의 숨결을 고르고 느렸다. 나는 자꾸 확인했다. 정말 숨을 쉬고 있는지. 나는 아이보다 더 자주 깼다. 늘 다음 일을 계산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가 색연필로 종이를 마구 그었다. 엄마, 시간은 이렇게 가. 나는 그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마치 내 안의 시계를 조용히 부셨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사실은 두려웠던 것이다. 무너질까봐, 늦을까봐, 뒤처질까봐, 멈출까봐. 시간이 나를 흘려보낼까봐 나는 시간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늘 그 반대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이 조용히 자기만의 리듬으로. 그 리듬이 처음으로 내 안의 시계를 흔들었다. 그 아이는 시간을 모른다. 시계는 벽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한 번도 그 시계를 보지 않았다. 손목에 아무것도 차지 않은 채 흐름으로 움직였다. 멈추고 걷고 앉고 갑자기 웃었다. 나는 어디에도 표시된 적 없는 시간을 따라가야 했다. 나는 늘 언제를 정해두고 살았다. 7시에 기상, 8시에 아침, 9시에 정리, 10시에 학습. 모든 것이 선분처럼 나열되어야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 번도 놓인 적이 없었다. 엄마, 지금이 뭐야? 그 말에 나는 멈췄다. 몇 시냐는 질문이 아니었다. 아이는 지금을 묻고 있었다. 햇빛이 바닥에 머물고 있었다. 그 위로 아이의 손 그림자가
천천히 미끄러졌다. 나는 식탁 위에 펼쳐진 계획표를 덮었다. 아이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 다만 아이가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커튼의 주름이었다. 바람이 만든 빛의 떨림이었다. 아무 페이지에도 적히지 않은 순간이었다. 예외가 아니라 어쩌면 진짜인 시간. 나는 지금 하고 있어.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무엇을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내가 오래 잊고 있던 시간을 불러냈다. 물속의 빛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가슴 언저리까지 번져왔다. 나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같은 하루, 다른 숨결. 아이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제처럼 작은 손으로 물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손길은 급하지 않았고 특별한 목적도 없어 보였다. 나는 그 동작을 따라 천천히 숨을 쉬었다. 아이가 물컵을 들었다. 입술에 닿기 전 물속에 떠있는 작은 기포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 기포는 천천히 위로 올라갔고 아이는 그 움직임을 따라 눈을 움직였다. 나는 처음으로 그런 움직임에 시간을 허락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햇빛이 거실로 옮겨왔다. 아이는 바닥에 누워 손을 들어 빛을 가렸다. 그 작은 손이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일정 밖에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어그러지지 않았다. 엄마, 숨 쉬는 소리 들려? 아이는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이의 숨에 내 숨을 맞췄다. 아무 말도 없던 방 안에서 작은 숨이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같은 하루였지만 다른 숨결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숨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모험은 부엌에서도 일어난다. 아침이었다. 빛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흘렀고 커튼도 어제처럼 기지개를 켰다. 나는 물을 올리고 아이의 물컵을 채우고 식빵을 구웠다.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래서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모험이 바로 그 익숙함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아이의 젖은 손이 내 팔을 잡았다. 엄마, 오늘은 무슨 날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했고 내일도 비슷할 테니까. 그 말은 아무 의도 없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오래 머금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낯설게 다가왔다. 같은 하루 같지만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 그 감각이 내 안을 두드렸다. 나는 부엌 창문을 닦았다. 물자국이 남아있었다. 햇살이 그 자국을 통과할 때 작은 무지개가 생겼다.
아이도 그것을 봤다. 우와, 엄마 여기 뭐야? 비 온 것도 아닌데? 나는 대답했다. 그냥 너랑 나 사이의 빛. 그날 오후 나는 빨래를 널었다. 습기를 머금은 천이 손끝에 닿을 때 그 감촉이 처음처럼 느껴졌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조급함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작은 변화의 미세한 틈이라는 걸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밤이 되면 아이는 물끄러미 나를 본다. 말은 없지만 그 눈동자 속에 많은 질문이 담겨 있다.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아이 옆에 앉아 숨을 고른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반복 속의 기다림이 나를 조금씩 데려갔다. 이제 나는 어떤 여행지도 없이 매일의 틈 사이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다. 모험은 먼데 있지 않았다. 새로운 도시도 계획도 도전도 아니었다. 모험은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속도로, 다른 감각으로 걷는다면 그건 분명 또 다른 세계였다. 남겨진 자리에 내가 있었다. 방 안이 조용했다. 아이가 장난감을 찾으러 나간 것도 아니고 낮잠을 자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부르지 않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고요를 듣고 있었다. 누군가 없는 공간은 빠르게 잊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머문다. 소파에 남은 체온처럼, 물기 없는 컵에 남은 입술의 자국처럼. 나는 가만히 서서 아이가 벗어둔 신발을 바라보았다. 작고 바르게 놓인 그 신발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 순간 알았다. 떠남은 늘 말이 아니라 방식으로 먼저 온다는 것을. 나는 작은 서랍을 열었다. 작년 겨울 아이가 접어둔 종이 비행기가 구겨져 들어있었다. 그때의 손놀림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때의 감정은 고스란히 종이 안에 눌려 있었다. 한 모서리를 펴보다 말았다. 기억은 그렇게 눌려있는 편이 더 오래간다. 어느 날 문틈의 빛이 달랐다. 예전이라면 아이가 뛰어와 내 무릎을 차지했을 시간인데 이젠 조용히 문을 닫고 혼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엔 하늘색 옷을 입은 아이가 나 없이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미워하지 않았다. 조금 슬펐지만 그 웃음이 나의 시간 위에 피어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차를 마셨다. 그 아이가 늘 물어보던 찻잔. 엄마, 그건 어른의 차야? 나는 언제 마실 수 있어? 나는 그 물음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이제야 그 물음에 남긴 자라남을 이해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무언가를 되돌리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앉아 있었다. 내가 아이를 기다리던 그 자리에 이젠 내가
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마침내 나로 남아 있었다. 나는 아이의 한순간에 들어가 영원으로 나왔다.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걷는다. 나는 지금 여기 없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끝이 어디선가 나를 스친다. 그림을 그리던 아이의 손길, 무심한 시선의 방향, 익숙한 단어의 울림 속에서 나는 잠깐 숨을 쉰다. 어떤 목소리는 나를 닮았고 어떤 웃음은 아이와 닮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 속에서 나란히 걷고 있다. 이름도 없이,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은 채.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그중 몇 장은 옷깃에 머물고 몇 장은 땅에 닿는다. 나는 이제 그 어디에도 닿지 않는다. 하지만 그 흔적의 결 안에 머문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어 걷는다. 아이는 자랐고 나는 한 발 뒤에서 걸을 줄 알게 되었다. 손을 꼭 잡던 시간을 지나 지켜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전승이었다. 누군가는 나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진 속 얼굴이 아니라 그가 잠시 멈추던 시간, 그녀가 고개를 돌리던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저릿하던 그때, 나는 거기에 남아있다. 빛이 창을 스치고 누군가의 손등을 머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그 온기가 내가 남긴 것이라는 걸. 기억은 이름이 없다. 그러나 기억은 방향을 바꾼다. 걸음을 늦추고 눈을 감게 한다. 아이의 웃음은 어디선가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조용히 돌아오게 했다. 그건 사랑이고 기억이고 전승이었다. 이제 나는 아이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